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예비군 창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군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법제적으로는 생겼지만 실제 부대가 편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국방비를 보면 1963년 대한민국 1억 8천만 달러, 북한 3억 8천만 달러였고 1964년에는 대한민국 1억 7천만 달러, 북한 4억 달러로 60년대 후반까지 북한이 항상 2배 이상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1962년부터 북한 4대 군사 노선을 발표하며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등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압박했죠. 문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며 집중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역시 남베트남과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했죠. 즉 미국과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이라는 대외적인 사건에 신경을 쓰는 사이 1968년 1월 21일에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명 김신조 사건이 터지며 무장 병력이 청와대 코앞까지 들어오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틀 뒤 미국의 정보함 후에블로호가 북한으로 납북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김신조 사건으로 당시 군내 전역 예정자들의 전역이 보류되고 육군은 6개월, 해공군은 3개월씩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군대 말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정신을 가진 투사들이었을 겁니다. 박정희는 뒷박쳐서 미국의 군사적 보복까지 요구했지만 미국은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이런 상황은 당시 집권자 박정희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무장공비의 침투로 인해 반공 여론은 거세게 불었고 실제 예비군 부대를 직접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1968년 5월 7일 경향신문에서는 예비군 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에서 적극 찬성이 44.7%, 원칙적 찬성이 39.9%, 적극 반대가 4.9%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예비군 부대의 직접 편성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비군의 창설은 1967년 김일성이 인민군 창군 제19주년 기념식에서 조국 통일은 무력으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분위기가 더 고조되었고 실제 1968년 이후 앞서 말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급속히 추진되었습니다. 실제 1967년 말에는 박정희 여당에서 향토방위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8년 2월에 향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비군을 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죠. 1968년 4월에 드디어 향토 예비군 창설 대회를 가졌고 박정희는 예비군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을 공표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의 신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특히 김영삼은 41명의 의원을 동원하여 향국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자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예비군 법의 중점으로 무려 만 40세까지 예비군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빠르게 군대를 가면 22에서 24살 안에 전역을 하게 되는데 무려 18, 20년을 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을 우려했던 거죠. 또 예비군이나 관련 향방단체가 국가와 박정희의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정치적으로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박정희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여 첫 번째 향토 예비군 정책은 만 35세까지 편성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예비군의 역사를 보면 60년대 창설 이후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만 35세까지였고 1989년부터 만 33세까지 복무로 단축되었다가 김영삼 정권 1994년부터 전역 후 8년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체제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에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예비군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0년 대한민국 7대 대선에서 당시 신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김대중은 향토 예비군법 자체가 이중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지휘계통이 군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장관에게도 걸쳐있기에 정치적 악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폐지할 것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대중이 이 공약으로 인해 국방장관과 향군단체 등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일단 이 공약 자체는 김대중의 공약 중 가장 크게 히트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예비군 폐지 공약을 앞다투어 대서특필했고 젊은 층에서
안 그래도 인기가 좋았던 김대중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더 급상승했죠. 이런 걸 보면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당대 예비군 참여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김대중 본인도 예비군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 여당과 국방부, 기타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연락에 공격을 받자 아예 예비군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1보충력들을 뽑아 따로 편성하는 향토 방위대를 만들어 향토 예비군을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악수였고 그게 그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자신의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선거에 임박해서 김대중은 다시 예비군 완전 폐지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처럼 예비군은 당시 뜨거운 감자였는데 예비군 창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집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안보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입장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빼서 투입하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에도 큰 불안감을 느꼈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장화와 도발이 지속되니 예비군 창설은 그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한참 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통합진보당이 다시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비군이 오히려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국민을 전체주의로 몰아넣고 있다며 당의 공약에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고 또한 예비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또다시 괴롭힌다는 이유도 말했죠. 그러니까 현역이나 공익근무를 할 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더라도 전역하고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비군이 그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리고 황당하지만 여러분, 예비군 제도가 상당한 국가의 수입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관련 자료를 보니 2001년 이후에는 매년 3에서 4만 명 이상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르면 공원훈련에 최종 무단 불참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뻥으로 예비군 불참 이유를 조작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죠. 통합진보당의 양심이니 전체주의니 이런 건 황당하지만 일단 예비군이 수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든다라는 이유는 아예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비군은 엄연히 법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고 예비군으로 인한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대학에서 예비군으로 인한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학점에 불이익을 받거나 일반 회사에서 예비군으로 인한 유급 연차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만들고 있기도 하죠. 국가에 대한 의무로 예비군을 박아놓고서는 실제로는 불이익을 겪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예비군도 마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예비군은 친숙하고 대한민국 남성 거의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집단이기에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예비군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탄생하였으나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도 하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군역을 마치고 예비군까지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모두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